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까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 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에 바로 또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알찹니다.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중인데요. 코스피의 상승폭 변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439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역사적 고점인 2440포인트 부근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9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0.4% 정도의 상승입니다. 전략 후강 장세고요.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종 흐름들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 2440선 또 터치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좀 전 시간 동안 변동이 생겼는데요. 수급 주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다시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9억 원 적지만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화가 있고요. 기관 269억 원 삽니다. 기관 역시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연기금을 제외한 전주체가 지금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8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9포인트, 677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강하게 또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략 후강 장세고요. 장 초반 672포인트부터 676포인트까지 677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66억 원 순 매수고요. 외국인이 477억 원 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375억 원 팔면서 개인만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랜만에 오릅니다. 1125원 70전. 전 시간에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 원달러 환율 1120원대 당국에 좀 개입이 있은 걸로 예상이 된다.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1120원대 지지받고 지금 1125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포스코, NC소프트, 네페스 신소재 올라와 있는데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오늘 33만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 깜짝 실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LG화학의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영위하는 사업군에서 실적들이 골고루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3만원대까지 오늘 터치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2위 LG디스플레이입니다. 그동안 잘 달렸습니다. OLED 공장 증설을 하고요. 3만원 이하에서 3만 7, 8천원대까지 올라왔던 LG 디스플레이인데 오늘 보시면 이 대형주가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3만 5천원 이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가파르게 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실적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업황 좋아지고 있다. 매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하면서 최대 영업이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83% 현재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 포스코 가져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 M에 대한 이슈로 오르락 내리락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오늘 6%대 또 급등이 나옵니다. 36만원대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 꼽히면서 NC소프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주들 역시 전반적으로 모다부터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페스 신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들려왔고요.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검토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장 초반보다는 많이 꺾이긴 했지만 현재도 14,000원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홀딩스, 동부라이텍, 이수화학, 셀트리온, 코에인데요. 제일홀딩스 일단은 공정위의 조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게 하락의 추세는 좀 멈췄고요.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하림그룹과 관련이 돼 있는 그룹입니다. 비상장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순환 출자 구조에서 가장 헤드 쪽에 있는 게 제일홀딩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 조사 소식에 약세를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부라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합작법인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 매각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장중에는 2,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9%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종목들 최근에 분위기 좋고요. 오늘 유가 상승으로 화학 관련주들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5% 가까운 급등이 현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0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또 상승하는데 일단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115,600원 0.7% 상승인데 오늘의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반기에도 주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오늘 상장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입니다. 마지막 코어입니다. 어제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중금속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켈 검출 논란에도 상승했는데 이 이슈가 지난번에도 터졌던 이슈다라고 학습 효과라고는 하는데 향후에 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할 거고요.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항상 인사하실 때 말씀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권홍섭 연구원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예, 어저께 6년 이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지금 또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부분하고 전지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SS라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33만 500원까지 오늘 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과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한 34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보실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이제 3년간 지속된 수익성 악화로 거의 조정을 3년 이상을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삼성증권이 현재로서는 이제 미래에셋대우라든지 이제 대형 증권사와 함께 초대형 IB 편입을 위해서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수를 추천하자면 이제 46,600원인데요. 예, 42,050원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단인 48,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요새 보험 관련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손해율 개선이 지속으로 되고 있고 이 손해율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 그 메리츠 화재라든지 동부화재, 삼성화재 같이 과점 구조에 대한 강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금리 상승으로 보험주들 역시 메리츠 화재가 이익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그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요. 22,700원까지 찍은 뒤 현재 22,000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실 종목은 대린산업입니다. 대린산업은 건설주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위기 극복할 수혜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린산업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는 이제 올해 정도 하반기쯤에 이제 성공적으로 탈피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중동 수주 관련해서 4조 원가량의 수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대린산업이 국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92,000원 정도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94,600원 정도 정고점을 뚫고 돌파를 한다면 105,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83,0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를 잡으시고 밑으로 90,000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도시바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하는 핵심 포인트는 N램입니다. 현재 그 D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캐시카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제 먹거리는 N램 시장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도시바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도 도시바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서는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되려면 도시바를 필히 인수를 할 것으로 공격적으로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비아트론은 뭐 테라세미콘이라는 기업도 좀 아실 텐데, 테라세미콘과 함께 글로벌 그 TFT용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OLED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에 좀 관심이 많이 받아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분기 실적에서의 원래 수주에서 잡혀야 되는 실적이 이 3분기 때 잡히는 부분을 바꾸면서 그동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OLED의 전방 업체들이 이 OLED 라인의 증설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뭐 BOE 같은 이런 굵직한 투자권들이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OLED 증설에 바로 수혜가 바로 비아트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6세대 플렉스블 OLED 한 개 라인당 열처리 장비 수요가 400억 안팎으로 추적되는데, 이 주요 고객사의 증설 일정 감안할 때 이 비아트론의 올해 신규 수주는 1,565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20층 전년 대비해서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비아트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 24,950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비아트론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이었고요.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은 매번 이제 어떤 이슈를 들고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오늘 연기금의 매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 한 해 들어서 연기금이 때로는 지난 5월 26일이죠. 그 당시에는 2,180억 정도 수 매수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매도 예상보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도 모처럼 1,480억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어제 매도하고서 오늘 지수가 상승해서 어제 연기금의 판단은 좀 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일 연기금이 매도했던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기획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7 작년 11월이죠.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8월 29일 날 갤럭시 노트 8이 나옵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결국 계열사죠. 제일기획이 어떻게든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과거의 갤럭시 노트 7의 충격을 이번에 노트 8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그런 어떤 매출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제일기획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 작년 2016년도 좀 약간 넓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016년도 11월달, 12월달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갤럭시 노트 7 소위 그 폭탄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직함의 농담으로 앞으로 전쟁이 나면 수류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노트 7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트 7에 대한 어떤 블랙리스트가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작년 12월달 하락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청색 표시입니다. 이것이 결국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예상보다 삼성그룹의 갤럭시 노트 8이 이번에 8월 말 어떻게 보면 그 소개 이전에 이미 연기금은 제일기획의 어떤 주가를 하락하고 있다 드려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노션이죠. 이노션은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홍보사인데요. 예상보다 그 연기금은 오히려 앞서서 제일기획을 매도했지만 그 이노션은 매수했다는 것은 이번에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 기아차의 스팅거 그리고 갤럭시 그리고 그 제너시스 G70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홍보의 어떤 기대감을 일단 연기금은 제일기획은 매도 그리고 이노션은 매수를 올려놨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그동안 실은 어떻게 보면 제약업종 가운데도 가장 큰 형이었는데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왔기 때문에 형보다는 둘째 형입니다만 지난 시기에 정확하게 2016년도 이런저런 노이즈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의 하락은 한미약품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연기금이 과연 어제 가운데서는 오히려 좀 매도를 많이 크게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바라본 시각은 부정적이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의 의미를 한미약품의 어떤 패턴들을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어떤 패턴들이 외국인의 순매수의 누적적인 부분인데요. 자, 외국인은 작년 9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그 한미약품 관련돼서 이런 불공정 공시 이후에 예상보다 외국인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매도를 많이 올려놨다고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연기금의 패턴들인데요. 연기금은 주가에 따라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즉 장중의 매수 매도를 상당히 밀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 관점에서는 한미약품의 상승 하락보다도 장중에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주가 차트들이 예상보다 밀접하게 나왔다 보겠고요. 자, 그럼 미국 증시 가운데서 유나이티드 그 헬스케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어떤 패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주당 189달러로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신고가를 보였을까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케어가 지금 상원에 통과 안 된다, 이런 얘기 속에서 기본적인 팩트는 이번에 트럼프 케어가 불발했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헬스케어주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보다도 그만큼 헬스케어 업종 등의 방향이 지금보다 시장의 방향이 훨씬 좋다. 그런 관점으로 미국의 어떤 헬스케어 어떤 패턴들 그리고 한국의 한미약품의 패턴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패턴들을 예상보다 좀 따라간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 방향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상당히 밀접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연기금은 현대모비스도 매도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만큼 주가가 밀릴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현대모비스에 매도했고요. 이 시각 현재도 1,500원 정도 하락한 24만 원대를 지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스코입니다. 오늘 특징주 가운데 상당히 핫 이슈가 나와 있었죠. 자, 포스코가 지난
6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8위, 9위까지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포스코가 시가총액 4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포스코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포스코의 어떤 주가 패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갔고요. 자, 32만 원대 갔습니다.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17년도 초를 보면 20만 원대, 25만 원대까지 갈 것입니다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대치를 넘어서서 자, 포스코 관련돼서 직원들의 연기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처음으로는 중국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업종 관련된 구조적인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결국 한국이 본다는데 여기서 좀 짚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사드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한국의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철강업종 구조조정이 있다? 그 효과가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업종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퀘스천마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 속에서 오늘도 포스코가 상승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KB금융, 이제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이 서로 간에 양대축이 있었는데, KB금융이 금융업종 가운데 리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KB금융이 리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금융업종이 상승했던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언제 인상할지 몰라도 인상이 된다면 결국 예대 마진차를 통해서 결국 금융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점 속에서 KB금융이 상승했다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의 연기금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제 매도폭이 지난 3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 가격, 즉 현재 이 시각 현재 주가가 57,500원이지만 연기금은 56,000원대 전후를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나는 팔겠다. 그런 어떤 패턴들이 연기금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2017년 1월달 이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 매수하고 있는데, 자, 특징적인 것들은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방해성 못 잡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보다 거래의 어떤 상승각도 깎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연기금을 넘어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도 이 정도에서는 주가를 좀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전체로 어저께 연기금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저께 연기금의 매도가 일단 어제는 판단이 미스였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1기획부터 KB금융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와 있어서 바로 또 받아봐야 되겠네요. 9141번님께서 로체 시스템즈 1,100원에 비중은 10%.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권영권님, 네. 어떻게 할까요? 우선 최근에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로체 시스템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1차청 업체로서 이제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2017년 컨센서스 거의 3,0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에서도 주가가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상단이 1,500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요. 여기만 돌파만 한다면 지금 목표 시총 한 2,700억으로 잡는다면 한 15,000원까지도 예,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올 경우에는 아직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00원 밑에서는 한 번 더 매집을 해서 예, 보유를 좀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1,1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는 거네요? 예, 그래도 예, 더 싸게 했으면 더 모으시자. 10,000원 밑에서는 한번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79번님께서는 요즘에 뭐 뜨거운 감자 종목 중에 하나죠.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은 뭐 이틀 연속 상승이고 어제가 좀 갭매우기가 나오긴 했는데. 김진석 소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네, 한국항공우주 아시는 것처럼 그 하성영 사장이 오늘 좀 사임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시죠. 한국항공우주가 그 수리원 헬기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군사 물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 들어 몇 가지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원가를 예상보다 부풀려가지고 이것이 결국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짜장면 만드는 그 짜장면 집은 짜장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외국에서 결국 이 군수 장비의 기본 특징이 한국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 한국의 제품을 사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뭐 수리원 헬기 비롯해서 뭐 비가 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국계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는 한국의 제품을 사지 않고 미국의 어떤 몇몇 그 소위 대형 군사 어떤 그런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예상보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국항공우주가 지금보다 상승한 날이 많이 있다더라도 일단 매도로 접근하는 것을 맞대로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참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패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관련돼가지고 적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또한 연기금도 매도했습니다만 이 빨간색 실선 보이죠? 개인입니다. 자, 개인들은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다는 그런 패턴 통해서 어제와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가운데서 개인들이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수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는 권고는 매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또 만나볼까요? 네, 지금 보실 종목은 LG U+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외국인 한도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현재 거의 한 20일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도 물량을 기관이 또 사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15,200원 정도에서는 좀 한번 또 매집을 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등 이런 이슈가 남아 있지만 그 4차 혁명과 관련해서 IoT에 대한 150만 정도의 또 고객 수가 또 확보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LG 플러스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가 전일 신공장인 그 A5 설립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A5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어저께 그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1조 원대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기정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A3 OLED 공장보다 테파보다 엄청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그 앞으로 그 슈퍼 OLED 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또 2018년에는 그 아이폰이 OLED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면서 또 아이폰에 대해서 또 납품 수혜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지금 현재 그 가격대인 188,500원인데 이 19만 원대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24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그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18만 2천 원 정도에서는 마지노선으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빠진다면 좀 관망을 하다가 상단을 돌파할 때쯤에 다시 또 19만 원 정도에는 또 매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스윙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LG화학과 같이 지금 열심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분에는 그 기초 소재인 그 PVC와 가성소다에 대한 화학 부분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태양광 관련해서 설비라든지 납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33,850원인데요. 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更新을 했네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다면 한 33,000원 밑에서는 한번 또 매집을 해서 또 하반기까지 한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 현대저철입니다. 최근 그 철강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일 그 못 간 종목이 현대저철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저철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철강 수요가 그 예상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현대, 베이징 현대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부터는 그 또 계절적 성수기가 들어가면서 중국발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그 차 강판에 대한 그 가격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또 현대제철이 그 거의 이제 현대차 그룹의 납품을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단에 있는 64,000원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3차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78,000원까지도 또 무리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에서 제일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같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져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은행은 상당히 그 상승폭이 참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박스권 돌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한 6일 내지 한 10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입니다. 14,9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기업은행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한 9월 하반기에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타 그 실적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업은행도 만약에 한 14,000원 정도 다시 내려온다면 13,000원대에서는 좀 매집을 해서 이것도 좀 스윙하는 매집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일단은 좀 매집하는 구간이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은행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테마입니까? 네, 무엇보다 연기금이 최근 어제 그 매도 가운데서 매수했던 종목도 있기 때문에요. 예. 자,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연기금의 어떤 패턴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어제도 신고가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하나케미칼 신고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저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케미칼이 지난 1분기 때 그 태양열 관련주가 그나마 좀 태양열 관련 그런 부문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좋아질 거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태양광 관련주가 좋으려고 그러면 유가가 결국 급등해야 됩니다. 즉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가가 비싼 그 갭만큼 나는 태양광을 통해서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그만큼 세이빙할 거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케미칼에 대한 방향은 결국 유가와 맞물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어떤 상품거래소에서 유가의 방향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지난 5월달까지만 해도 고민했습니다. 이때 어떤 고민이냐면요. 주당 40달러에서 더 내려갈 거다, 그런 고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에너지가 예상보다 공급량이 많지 않다, 그런 판단 속에서 유가 급등해서 어느덧 47달러 했습니다만 지난 2017년 1월 달에 55달러 보면 여전히 현격하게 아직까지 유가가 올라갈 날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은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따라 증권사에서는 하나케미칼의 긍정적인 목표가를 4만 원까지 올려놓고 있고요. 기본 팩트 가운데서 유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유가의 방향이 지금보다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갔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네이버에 대한 종목을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카카오가 유가 종목 시장 넘어왔죠. 그동안 카카오가 급등한 가운데서 유가 종목 시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결국 이제는 코스닥 시장보다 유가 종목 시장이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결국 실적, 어떻게 보면 유가 증권 시장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연기금은 좀 긍정적 해석보다 부정적 해석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결국 외국인의 패턴들인데요. 자, 미국의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소위 기술주가 그동안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만 예상보다 지난 6월 달이죠. 97만 원대. 이때 증권사 페이퍼가 카카오가 네이버가 이제 3개월, 6개월, 때로는 9개월 이내에 이제 100만 원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 이후에 주가가 밀렸다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주 빵을 비롯해서 몇몇 특징적인 종목들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계들이 네이버의 주가를 상승하는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이제 100만 원만 되면 팔겠다, 그런 어떤 색깔을 다시 한번 최근 들어 패턴 속에 느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또한 고민인 것은 결국 연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연기금은 외국인의 매도보다 더 급격히 매도세가 커졌다는 것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비롯해서 소위 이런 인터넷 관련 기술주를 좋아하지만 특히 네이버는 100만 원대 되면 파는 것이 맞다, 그런 학습 효과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과거 시기에 특히 작년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약 5,000명 정도를 줄이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이것인데요. 2016년도 좀 더 롱텀을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앞으로 결국 다음부터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 약 5,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삼성중공업 입장이고요. 자, 곧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난 6월 달에 7,200원부터 최근 들어서는 6월 달에 13,800원까지 주가가 2배에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유가 뭐죠? 그만큼 각 기업들이 결국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소식에서 주가 급등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 오너나 그 기업 헤드의 책임인데, 이런 그 CEO들이 앞으로 힘들지만 고통 감내 차원에서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이렇게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결국 그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주가 오르게 된다면 그 외의 모든 오너들이 그래?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 결국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지금 주가 상승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2016년 넘어서 2017년 조선업종에 계속 호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상으로는 상승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7월달 이후에는 매도, 그리고 연구금은 소폭이나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의 방향성이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 면세점 가운데서 현대백화점도 이제 현재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받더라도 일반 선물도 좋지만 현대백화점, 롯데 이런 어떤 소위 커버가 있는 걸 받으면 더 기분 좋은 것이 한국의 기분 생리인데, 자, 그런 가운데 현대백화점 최근 들어 주가가 좀 하락을 넘어서 급락의 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어떻게 보면 3월달 저점을 상승했죠. 이 당시에 가장 크게 불거진 이유가 면세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빠르면은 하반기지만 이것을 좀 딜레이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백화점 업계 가운데서 면세점이란 딱지가 붙어있는 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승자의 저주나 그런 코멘트 속에서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6월달 이후에 7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그 면세점 특혜 관련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면세점이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면세점 관련주, 그 가운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우리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대여가 들어왔다, 대여 IPO가 들어왔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 5월달 그 17만원대, 최근 들어서 14만원대 갔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업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바일 가운데서 A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가 양대 주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위 게임 관련돼서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처럼 게임 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적다리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전일 매수한 가운데서 경기민감주 몇몇 점은 상승했지만 기본적인 뜰거리 가운데서 예상보다 중국발 호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올라갔지만 어저께 올라갔던 이유를 딱히 설명 못 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까지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들 쭉 만나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23번님께서 페노션 3,940원의 비중 30% 전략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페노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조금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권영건님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해운 우민 지수라고 하죠. 예, BDR라고 하죠. 예, 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페노션 말고도 이제 대한해운도 같이 이제 상승을 여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발 이제 벌크선 관련해서 계속적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요.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80%가 벌크선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940원 정도면은 거의 저점에 사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비중이 30%지만은 한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홀딩을 하시고 8,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약간 좀 줄여 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 2배 수익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8872번님께서 LG화학 28만 8천원의 비중 20%.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익도 굉장히 잘 내시는 분들인데 장이 좋다 보니까 얼마큼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진석 소장님, LG화학 오늘 좋잖아요. 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각 현재 32만 6천대 모습 지나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 대한 패턴 가운데서 결국 증권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20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몇 증권사가 그 LG화학을 좀 바이사이드만 올려놨습니다. 자, 그 하이투웨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40만원대 올려놨고요. 유진증권 같은 경우에는 39만 4천원대, 그리고 유아타증권도 37만원인데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것은 증권사가 그 LG화학의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37만원부터 40만원까지 균일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증권사가 LG화학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증권사가 40만원 해놨으면 대충 그 밴드에서 목표가를 맞추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얼마나 LG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런 모습 보겠습니다. 자,
자, 무엇보다 LG화학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실적을 보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이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최근 들어서 상승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3분기 이후의 방향성이 예상보다 논란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몇몇 증거사 페이퍼를 보면요. LG화학의 주가가 2분기는 좋아졌지만 3분기 예상보다 고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1분기, 2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종목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이익을 보셨으니까 이때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정도 멈추셔야지 이후에 주가가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 5월절에도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이미 이익이 실현됐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는 파시는 것이 3분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을 실현을 해야 내게 되니까 그렇죠. 예,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하시면서 다음 분기를 지켜보시고 또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떤가라고 주셨습니다. 1413번님께서는 현대로보틱스 종목 37만 6천 원에 1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진짜 문자 주시는 분들 뭐 수익이 10% 이상씩은 다 나신 것 같아요. 권홍섭 연구원님, 현대로보틱스 오늘도 상승하거든요. 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 개념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 지주회사 관련해서 이제 현대로보틱스가 상당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그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거의 한 1년 반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는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많아 보입니다. 현재 그 지주회사로서는 현대로보틱스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금 현재 41만 4,500원. 예, 여기가 지금 정고점인데, 여기만 돌파를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한번 홀딩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상승 제한적인 라인은 44만원 정도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분할 가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한번 또 입절을 하고, 예, 그리고 추후에 매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주사로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현재도 전고점 돌파 시도 중인데, 돌파한다면 44만원대까지 약 10% 수익 구간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4478번님께서 코웨이 어제 오늘 뭐 말 많은 종목인데 이분도 수익 구간이네요. 9만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굉장히 밤에 말씀하신 대로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코웨이가 오늘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신의 한 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아까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기본 내용 보면 코웨이가 글로벌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손잡고 인공지능 정수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오늘 했을까요? 아마 코웨이 입장에서 보면 어저께 뜨겁게 좀 이슈가 됐었던 니켈 가루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마존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은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오늘 이런 기사의 내용을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웨이 주가가 이 시각 현재 3%의 상승을 넘어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 충격을 일단 오늘은 좀 해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웨이 주가를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두 가지 고민을 일단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인데요. 2016년 7월달, 6월달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 웅진코웨이가 이제 코웨이죠.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네. MBK 파트너스 넘어갔으니까 이제 코웨이인데요. 작년 6월달에 먹는 물에 니켈, 이 정수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그때 주가가 상당히 11만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8월까지 8만원대까지 약 20% 급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그제 다시 한번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코웨이가 작년 6월달 이후에 대표회사가 바뀌고, 이제는 코웨이가 소비자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켈 가루가 나왔다는 것은 좀 충격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마 어저께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같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입장이 다릅니다. 작년 6월 달에 결국 우리가 정수기를 썼던 이유는 그만큼 좀 좋은 물, 깨끗한 물, 시원한 물 좀 신뢰 있게 먹자는데 예상보다 이렇게 니켈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고민이고요. 작년 6월 달에 이때 이 몇몇 분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코웨이 입장에서 보면 니켈 가루 이런 것들이 몸에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논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기사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자, 코웨이 입장에서 보면 닉피알 이런 부분들이 결국 QC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엄격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소비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 있지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정리하면 오늘의 코웨이가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마존 이런 부분에 있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얘기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QC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442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후반에 뒷심이 생겼는데요. 코스피 지수 지금 이대로 끝나면 오늘 고점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고 2시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440포인트대까지 지금 탈환을 한 모습인데 수급 주체 같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2시 이후에 매수 전환하고 외국인도 매수 전환을 했는데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투신이 각각 450억 원, 499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만이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올라오는데 한전이 다시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대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오늘 보여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네이버, 그리고 삼성생명, KB금융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만이 지금 500원 정도 소폭 하락 가져갑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677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1% 가까운 상승 오늘도 이어가면서 680포인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중 흐름 만나보도록 하죠. 엿새째 강세인데요. 오늘도 지금 6일 동안 계속해서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전약 구강이고요. 전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소폭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1시 이후에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597억 원이나 삽니다. 늘렸고요. 기관도 지금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했는데 152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개인만이 양시장 모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 빨간불입니다. 메디톡스가 5% 올라가고요. 코미팜이 지금 8%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에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휴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신라젠도 올라가고요. 컴투스도 1.5% 상승하면서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좋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지수 정리되는 동안에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유가를 상승하는 것이 현재까지 특징이라고 보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그 증권사 페이퍼들 보면 2분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양시장이 상당히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자, 삼성전자가 어저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이기는 지수에 대한 인덱스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현재 1% 상승 속에서 어느덧 이제는 256만 4천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일본 도시바 이런 어떤 매물 인수 가운데 노이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7만 원을 못을 박은 7만 1,300원대 모습 보이겠고요. 자, 특징적인 것들은 지난주 들어서 결국 포스코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체의 특징 가운데서 금융주 그리고 철강업종 등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죠. 자, 코스닥 시장 676선입니다. 아직까지 좀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660선 전후에 공방이 밀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6일째 상승 속에서 676선을 좀 돌아섰는데요. 자, 가장 아쉬운 것은 코스닥 시장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셀트리온 1등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수많은 어떤 IPO 상장 앞두고 있는데 결국 코스닥 시장이 670을 넘어서 680, 690, 700을 가려고 그러면 자,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시작한 지 11만 4,600원대에서 마이너스 100원인데 제가 볼 때 유가증권 시장의 1등의 삼성전자 시장을 리딩했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이 결국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기본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약세가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양대 시장의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상승 그리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1위 종목이 셀트리온이 소폭이나 하락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오기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시황 점검을 해봤고요. 코스피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2441.84포인트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4.98포인트 상승하면서 0.7% 이상의 상승폭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오랜만에 상승했고요. 지금 5원 이상이 오늘 상승하면서 1126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내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나온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의 에코프로와 주성 엔지니어링 무려 수익률이 118.2%, 77.6%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두 종목, 대한광통신 동일한 종목인데요. 딱 이틀 차이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도 급등이 났었네요. 장기환 부장의 매수 타이밍은 97.5%였고요. 이성웅 대리의 매수 타이밍에서는 74.4%가 났습니다. 정말 수익률 엄청나네요, 다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주성 엔지니어링과 아프리카 팁인데 64.2%와 10.3%의 수익률입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DMS 종목 21.4%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 쇼박스 18%의 수익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어제 저희 매수한 종목인데 오늘 하루에 수익률이 10%가 넘게 났습니다. 무림 PMP도 5.3%의 수익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은 LG화학 6.6%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유비벨록스 5.4%의 수익률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권홍섭 연구원의 AS부터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사실 오늘 여러 번 나오는 종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네. 주가는 지금 고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그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이제 차세대 사업 분야는 이제 전지 분야인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현재 그 원료인 코발트가 최근에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발트가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았나. 거기에 따른 거면은 LG화학이 또 거기에 수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에 대한 그 수요를 이미 계약을 어느 정도 일정 공급량을 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 차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 그 코발트 원료 가격에 대한 또 마진이 또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그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상단이 34만 원만 돌파한다면 옛 가격인 거의 40만 원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번 투자 전략을 잘 잡아서 한번 잘 매집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됐고요. 내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향성 가지고 가볼까요? 김진석 소장님. 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그 정치 외적인 변수가 많이 있어서요. 짚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본의 금토일가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0.1 저금리로 동결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과연 그 드라기 총재가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드라기 총재가 지난 6월달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로존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퍼링, 즉 시장의 돈을 빨아들일 예정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 유럽 중앙은행 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 유로존 가운데서 프랑스 지수는 오늘 거의 42.80포인트 상승으로 어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어저께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이번에 기준금리 방향성이 아직까지도 유로존의 기본적 충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걸 화면 보시면서 잠깐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이 시각 현재 1125.50으로 마감했고요. 한국 돈이 달러보다 4.90 정도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7월달 이후에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즉, 달러당 1160원에서 1130원, 1120원까지 갔었고요.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 강세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관련돼서 소폭이나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우리는 트럼프 케어를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불발이 된다면, 조세제도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 속에서 달러 약세, 그리고 한국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 갔던 것이 어저께까지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한국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 모습 갔었죠. 한국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구두 개입이라는 코멘트가 예상보다 좀 논란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한국 돈의 가치를 그 달러 대비보다 약세로 만들어서 그만큼 수출주가 상당히 좋아할 것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돈의 가치가 4.9원 상승했지만 즉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 보였는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듣게 되면 결국 한국이 환율 조절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도 많이 했다. 그런 어떤 반작용도 기대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이제 100대 국정과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어제 대비로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고민이 오늘의 주가 상승한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어저께 2018년도 최저 시급이 7,530원이 된다면 결국 똑같은 장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많이 주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면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거 좋지만 결국 그 반대측에 있는 편의점 주인은 과연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시간당 급여를 많이 더 준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해소 못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주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고요. 따라서 시간의 임금 관련된 논란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결국 개인 고용자들한테 일정 부분 보존해 준다는 것도 좀 답이 없고 제가 보기에 시간의 급여가 어떻게든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인보다 어떻게든 국가가 좀 풀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보면 시간당 급여를 많이 준 건 좋겠지만 결국 고용자 측에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많이 주면 물가가 오르고 다시 한번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구조조정하는 예상보다 악수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2노믹스와 좀 충돌된다라는 개인적인 말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요 번외 얘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별 이상이 없었대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종목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 전략은 한 대림산업을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반기에 중동 인프라 관련돼서 플랜트 수주 사업이 계속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94,000원 정도에서 밀리긴 했는데 여기만 돌파를 한다면 105,000원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9만원대 밑에서도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고 105,0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한 종목, 기업은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자 배당과 한 매력적인 주식인데요. 계속적으로 금융주에서는 굉장히 소외됐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급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16,000원까지 돌파를 한다면
그 이후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반기 금리 인상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2018년도 정도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또 테이퍼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 그리고 기업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짧게 한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소형주로의 귀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떨까요? 좀. 네, 그 많은 참여자들이 고민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가 생각보다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 2분기쯤 현재 주가가 고점이다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큰 장에 오고 큰 장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 가운데서 빵이라는 종목,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구글의 모회사인 그 알파벳까지 그동안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그 월가에서도 바라볼 때 적어도 거품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이 막상 나오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서 어저께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따라서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상승은 결국 이것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한국 증시로 들어가 보면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자,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져야 될 것을 고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딛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장의 키워드는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7만 원대의 고점 논란인 SK 두 종목이 상당히 시장을 좀 리딩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다만 몇 가지 좀 페이퍼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 이미 좀 어쩌면 고점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된 시장 방향성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다. 다만 그 가운데 반도체 업적은 아직까지 좀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는 지방들이 많은데요.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